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마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런 실업자나 혹은 은퇴자라면요, 아마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적어도 3개라고 이야기, 적어도 3개. 은행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다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요, 금리가 인상했다는 사실이에요. 금리가. 금리가 인상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빚내서 빚으로 살거든요. 예. 또 빚내서 빚을 막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낼 때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 이 사실입니다. 진짜 어려워진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7년 기준금리 인상 후에 실제 KB국민은행의 연체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자영업자 연체율은요, 2017년 4분기에 1.5%였던 연체율이 2019년 2분기에는 0.15%였던 연체율이 0.21%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게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1차 금리 인상기였던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이때 8차례 올렸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3.25%에서 5.25%로 2%포인트를 올렸거든요. 2차 금리 인상기였던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도 2%에서 3.25%까지 올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요. 게다가 세 번째도 지금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건 가게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보면요,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가게도. 가게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2017년 4분기에 0.23%였던 가계 연체율이 2019년 2분기에는 0.3%까지 금리를 인상하니까 인상하는 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으로도요, 연체 금액이 2,970억 원에서요 4,256억 원으로 43.3%나 급증했습니다. 43.3%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가게도 연체율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연체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요, 너도 나도 한결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 불황기에 금리를 이렇게 올리느냐, 이런 하소연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빚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지금 831조 8천억 원이 3월 말 현재거든요. 0.25%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이게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금융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습니다. 금융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앞으로 딱 한 단계 클릭해서 가보면요, 바로 부동산의 어떤 정책 폭망 때문이에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했고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세값도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해야 되고요.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생망 지금 집 안 사면 못 산다. 그런 생각에 또 집을 사서 그래. 영끌해서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의 금융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이 금융정책이 지금 사실상 대혼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닥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점심 장사는 얼추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녁 장사가 안 돼요. 저녁 장사가. 그러면 이자가 오른 만큼 갚을 수 있겠어요? 장사가 이 모양인데 월세 내기도 힘든데 그러면 830조가 넘는 이게 3월 말이지만 이게 6월 말으로 가면 850조가량 될 텐데요. 850조가 넘는 자영업자 대출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은요. 남은 건 폐업뿐이다. 예, 남은 거는 이제 남은 건 폐업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이야기는요. 이제 대출 중단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대출 한도 축소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쩌면 삼중고가 덮쳤다. 삼중고통을 동시에 던져주는 거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중고통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생활을 하고 빚내서 빚을 갖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빚을 낼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요. 빚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는 사실 이것 또한 심각합니다. 이것 또한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올라서 이자 부담까지 커진다는 것은 삼중고통이 자영업자들을 짓누른다. 생존마저 짓누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고성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특단의 대출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애초에 마련됐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했으면 돈을 아껴 썼어야 돼요. 정부 돈을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요. 적당한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해서 그들이 생존의 끈을 놓지 않게끔 지원해 갔어야 돼요. 그야말로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풀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막 뿌린다 생각할 만큼 선심성으로 많이 뿌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요. 그냥 그리스 돼요. 더 나아가서는 베네수엘라 됩니다. 지금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누군가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요. 국민 여러분이에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자들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들은요.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있으면요. 이 텅 빈 가게에 이제는 철수라는 그런 단어, 폐업이라는 그런 단어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금 조성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금 조성할 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국가 부채가 많잖아요. 이 와중에 자영업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가 무더기 폐업이 집단 폐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